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요, 한번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해서 우리 철의 여인 김현미 장관이 정부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현재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의 여인 김현미 장관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아주 사이가 좋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뭐 부동산 카페라든가 부동산 강사들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다 씨알 데가 없습니다. 자, 김현미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피자 한 판 먹고 잘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임기 마칠 때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부동산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고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의 향배가 될 것 같아요. 자, 김현미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서 했던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다주택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청에 가서 시위한다고 해서 풀어주거나 정책의 강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발언을 한번 보실까요? 네, 김현미 장관이 의무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더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철의 여인의 면모를 보여줬죠.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도 임대사업자를 자동적으로 말소시켜버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게 언론에 방송이 되고 대정부 질문이니까 뭐 의지를 드러내야겠죠.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실시한 이후에 점검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점검한 적이 없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내용을 다시 전산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랜톰에 이것 때문에 6월 말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고를 했죠. 현재 어떤 단계냐면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로는 일자는 등록 임대 상황을 미신고 부분을 접수를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시 전산화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점검이 다 끝나면은 의무를 지킨 사업자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해요.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랜톰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으라고 올렸죠. 10년 전 임대차 계약서 찾아가지고 올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정교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류 제출된 거에 기반해서 물론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달라고 전화가 온다든가 했어요. 그런데 5% 이상 임대료를 상승했느니 안 했느니 이거에 대해서 따지는 전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를 했고 향후 5% 임대율 상승이라든가 임대차 기간 미준수,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지위 양도 양수, 포기, 말소 등록, 임대기간 준수, 불준수 뭐 이런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벌칙을 부과하려는 모양새예요. 의무를 지킨 사업자와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은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말소를 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 계획이다. 전수점검 의무 점검 기간으로 인해서 일제 점검을 했고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상상 이상으로 많았죠. 왜냐?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양질의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는 데 대한 지도 감독은 많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신문 기사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목을 좀 뽑는 데도 많았습니다. 말 안 듣는 임대사업자가 많았다. 바로 등록 말소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의무가 있죠. 바로 임대 의무 기간 준수가 있고 4년, 8년 동안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임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대부분은 바로 뭐 임대료 증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죠. 한번 보세요. 이철의 연인의 웃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향후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법이 정비된 다음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되면 또 그것이 로또 분양이냐, 로또 임대차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임대차 3법이 통과돼가지고 현재는 뭐 2+2인가요? 2년에서 한 번 더 2년 갱신을 하고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하는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된 것 같죠. 그것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김현미 장관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뭐 국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법인의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외국인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또 이렇게 말을 했죠.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하는 것은 전체의 0.6%에서 0.8%로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현재 국내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면 외국인들에게는 현재 규제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주들이 투자하죠. 그런 애들은 현금 다발을 지고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뭐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물량을 제한한다든가 아직도 이런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다지 시장이 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 건수가 6월 들어 급증을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에게 취득세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공짜죠. 국내하고 똑같죠. 오히려 더 싸죠. 지금은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취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제대로 된 검증 단계가 없다고 비판을 했죠.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할 정도 되는 외국인이라면 돈이 많겠죠.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김현미 장관, 철회인 김현미 장관보다도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이재명 도의사의 부동산 정책이 2020년 7월 28일 오늘 발표가 됐죠. 뭐 타이밍 맞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이재명 도의사와의 어떤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오늘 경기도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가 노력할 것인지 발표를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부동산 강사라든가 무슨 뭐 잡다한 분석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결정권자, 정책 집행자의 입에서 나온 말, 그들의 문장을 분석하는 게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재명 도의사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든가 어떤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부동산이 경기도권에 몰려 있을 텐데 이재명 도의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향배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부동산 투자는 만약 이재명 도의사가 연임을 하거나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떡고물도 없을 정도로 아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재명 도의사가 7월 28일 날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경기도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가능하죠. 한번 신속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부입니다. 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주 원인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공감을 합니다.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 그리고 부동산 강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내놓겠다 이거죠. 자,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를 했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죠. 이해관계자들이 여기로부터 자유로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백지 신탁을 하거나 고위공직자들은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에는 일체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도록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죠.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 백지 신탁제 이 법안을 현재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소득 공무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지시를 했다.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고 위반 시에는 2021년 인사 발령에서 고가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서 승진해서 아예 배제를 해버린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4급 이상 공직자들 같은 경우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주택자였다. 이렇게 분석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주택의 공급 확대와 수요 축소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먼저 대전제는 주택은 투기나 투자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 되어야 한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내리지만 그럼에도 주택이 부족하죠. 그러므로 자가 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00%인데 절반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 절반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주거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조세 규제 등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하여 시행하는데, 가격 억제보다는, 자,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 억제를 하지 말고 일단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나 어떤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투기 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거하는 대신에 취득, 보유, 양도 이 전 과정에 투기 수요에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강력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 앞으로 1년 후에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의 취득과 보유를 돕기 위해서는 1주택자에게는 배려를 하겠다. 그리고 주택 사재기와 조세입비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 조세 및 금융특혜는 전면 폐지하고, 그 다음에 폐지하기 직전에 유예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 및 금융 혜택을 폐지를 해버리고, 오히려입니다.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통해서 법인의 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를 근절하겠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향후 1년 후에 경기도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신규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의 매입 수요를 줄이는 거야. 주택을 매입하지 않게끔 하는 거야.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버리면은 주택을 굳이 매입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공공택지는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국민의 것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건설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주택을 직접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과도한 개발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는 건설업체도 상당히 좀 피바람이 불 것 같네요. 자,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에는 주택 공급을 50% 이상 공급을 하겠다. 첫 번째 유형은 장기 공공 임대형 주택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임대만 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를 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의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바보가 건축물을 수분양을 받을까요? 이거 토지는 국가 땅이야. 그리고 건물만 분양을 받는다. 이게 분양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죠.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특히 경매물건 같은 경우도 지상권이 있는 건물은 거의 똥값이죠. 왜냐하면 땅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져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제대로 된 재산적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야. 대단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법률도 개정이 돼야겠죠. 덧붙여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 이것도 너무나 파격적인 겁니다. 10월에 공모를 하겠다고 해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40% 이상을 공급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해서 혁신적인 주택 공급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재명 도지사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이렇게 사회 취약층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약간 더 걱정이 되네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부동산 세금인데, 토지 유한성 때문에 경제 성장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 공공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서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 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빙자하여 국가 재정 부족을 메우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약간 요거도 묻고 있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빙자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런 오해를 좀 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징수세금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국토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국토기본세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들어지는 세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토기본세로 전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상위 10%가 전체 개인 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 토지의 75%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각하다. 따라서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면 국민의 90% 이상이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조세장이 적을 것이다. 이것은 곧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증세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소유에게 세금 부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세금 받아낸 것을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국적인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또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토지보유세 실효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토지보유세를 현재 0.1%에 불과한데 OECD 평균 수준인 0.5%,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올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법을 통해서 광역단체 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좀 법안을 통해서 해결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는 이렇게 의회와 협력하고 기본소득 토지세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불평등과 격차 완화,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다중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여러가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경기도민들에게 반드시 이뤄내가지고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7월 28일 오늘이죠. 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경기도 내에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부동산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범위한 공공 임대형 주택을 뭐 지금 당장은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대량으로 공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미래통합당 출신이 경기도지사가 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도지사가 연임을 할 건데, 이재명 도지사가 또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읽어본 이런 다양한 부동산 정책, 징벌적 세금 부과, 토지에 대한 과중된 세금 부과, 국토기본세, 국민기본소득으로 재환급하는 것, 여러가지 세금 과다 부과,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강제 처분을 공고하고 백지 식탁을 도입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향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이런 정책 제안을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같은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년 후부터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현재의 정부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은 아마 상당한 부동산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앞으로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마 국민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과 탈법,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정책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1, 2년간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3년 후부터 이 정책이 정착이 되면 아마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고 시장의 법인 물건부터 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점을 감안을 해서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분들은 플랜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집을 구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시장에 매각하는 것보다 만약에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가 된다면은 집을 파는 것보다는 한번 장기간 보유해보는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보유한 후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요 김현미 장관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상상 이외로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임대사업자가 많았다는 김현미 장관의 일성을 보니까 향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